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자유정의 진재범입니다. 2020년 2020 숫자가 좋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조국 사퇴를 올린 진리자유정의의 깃발을 들고 올해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작년 개천절이었습니다. 10월 3일이었죠. 조국의 비리들을 바라보다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카메라를 들고 저도 광화문 시위 현장으로 뛰쳐나가면서 제 유튜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초기에는 조국 구속 집회와 또 조국 수호 집회 현장을 취재해서 편집 없이 유튜브에 올렸고, 편집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편집을 조금은 오리고 붙이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시사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편집 없이 바로바로 올렸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 사무실을 이제 스튜디오로 이용해서 그동안 몇 번 했습니다. 작년 말에 12월 말부터 몇 번 했습니다. 시사 정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020년 첫 방송이네요.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방송을 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 자유, 정의를 위한 방송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다룰 주제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을 살펴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재위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흔들렸는데 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말인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자녀들 입시 비리 혐의, 또 사모펀드 불법 투자, 또 불법 운용 현황 보고서 허위 작성, 또 PC 하드디스크 교체, 그런 것 같은 증거인멸 혐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온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는 게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옹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입시 비리, 거기에서도 입시 비리만 보더라도 사문서 위조니 좀 꽤 많잖아요. 거기 관련된 것도 인턴 활동 하지도 않고 인턴 활동 했다는 그런 증명서를 받은 것부터 해서 또 장학 증명서 그런 것도 받아서 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장학금하고는 거의 유급도 하고 전혀 장학금하고는 거리 먼 그런 학생을 장학금을 계속 주고
그래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도 이제 뇌물이다. 그래서 뇌물죄까지 적용된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 펀드 이거는 생각보다 그 엄청나게 큰 비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이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펀드를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겠죠.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해서 투자하게 해서 펀드에 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펀드를 만든다는 건요, 지금 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의 뇌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패 비리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펀드를 만들면 아주 작은 펀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든 펀드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몇 배수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게 돼요. 그럼 벌써 그 순간에 벌써 초기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드가 이제 회사에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펀드가 권력에 있는 누구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좀 루머로 돌게 되면 그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잘 나가게 되겠습니다. 잘 나가게 되겠죠. 물론이죠. 관국공사도 기왕이면 거기다 줘야지. 또 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많은 기업들과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가 다 그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 주변에 사람이 어떤 펀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무슨 뭐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것처럼 생각됐나 본데, 제 눈에는 이 펀드가 이건 정말 굉장히 큰 거다. 이건 뭐 중국에서 6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좀 동영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이 펀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케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수사 의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정도 비리와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무슨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빼들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난단 말입니까?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만큼 많이 찾아냈고 좀 기소했고 지금 그 상황인데 무슨 흠집이 난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 말도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이 지금 국가기관이라는 건 검찰을 말하는 것 같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것은 불행한 일인데, 지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검찰이 아니었으면 그냥 조국이 그냥 장관으로 임명되고 지금 그냥 앞으로 쭉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시위도 없고 그냥 쭉 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런 모든 조국 사태, 그리고 지금 이런 모든 비리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뇨. 우리 검찰, 아, 국가기관 검찰이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또 이거는 좀 검찰에 대해서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브리핑에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거 언론 플레이가 아닌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습니다. 조금 그 청와대 브리핑이 좀 검찰에 대해서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국민정 대변인의 대통령 비서실 브리핑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12월 27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나온 브리핑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 말은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무리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기각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각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어떤 검찰이 무슨 커다란 잘못을 하거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던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사법부가 어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이번에 기각되었다고 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청와대가 대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 당사자인 감찰 당사자였던 유재수는 지금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뇌물수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통상의 업무입니까? 저도 이 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의 여러 가지 어감에서도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이런 걸 봐도 지금 이 청와대의 이 발표가 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 구속 청구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될 거를 마치 청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향후 어디까지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 여기도 봐도 이게 뭐 직권남용이 아닌데 너희가 이런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건데, 전체적인 그 뉘앙스가 이 검찰에 대한 이 그 좀 그렇게 그 검찰에 대해서 좀 아주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 개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하라고 하는 검찰은 어떤 검찰입니까?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어 바른 말을 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검찰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 없고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조국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여주는 검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개가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하여 진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정의의 칼을 뽑아든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충견이었던 과거의 검찰로부터 탈피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여전사 추다르크를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검찰 인사권이라는 칼을 쥐고 활약을 하게 되겠지요.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그냥 잘하고 있게 놔주지 않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권력의 개이기를 거부하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검찰 개혁의 명목하에 검찰을 다시 권력의 충견으로 복종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진리 자유 정의가 아니면 좌파도 까고 우파도 까는 좌가우까 진리 자유 정의 진재범이었습니다.